일단은 저희 느낌적 느낌이 좀 가미됐다는 것을 조금 알아두시고요. 또 요번 주 중으로 조금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어떤 블랙이 붙으려면은 지수 자체가 5% 이상 급락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럼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드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맞느냐 틀리느냐 확률 중에 당연히 틀릴 확률이 더 큰데, 어쨌든 어떤 지점에서 이런 블랙 먼데이 같은 지점이 나오느냐 그것도 좀 설명드리고, 이후에 이제 언젠가 나오거든요. 올해 중으로 나오는데 설명하고, 지금 약간 불안한 이유도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자극적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늘상 블랙 먼데이처럼 그런 지점은 반등했다가 떨어지면서 보통 이 하단을 그대로 깨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 보시는데, 여기를 왜 그대로 훅 깨버리냐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예전에도 여기에 저점을 낄 때에 다시 반등하죠. 이게 계속 있었어요. 계속 여기 이때도 그렇고, 심지어 이때도 여기를 깨고 나서 다 반등했다고요. 그래서 여기를 깼을 때가 굉장한 하방 신호인데, 이런 자리가 훅 떨어지는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마다 어떻게 했다? 다시 끌어올렸다. 그죠? 3번이나 그런 자리가 왔는데 훅 갈 수 있는 자리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뭐냐면 반등을 만들어내는데 좀 야비하게 하방 신호를 크게 낸 다음에 끌어올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의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믿으시겠지만 이거는 개인들끼리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월가 의도적으로 3번을 했는데, 사실은 요번에 살살 떨어진다고 해도 무조건 여기, 이게 거의 쓰리바닥 아닙니까? 요번에 여기를 깨게 되면은 살살, 지난번처럼 살살 깬다고 해도 무조건 크게 하방을 봐야 되는 지점인데, 그렇게 되면 개인들도 이 신호를 알기 때문에, 52주 신저가 그런 지점을 알기 때문에 개인들도 크게 하방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지점에서 그냥 훅 아예 대응을 하기 힘들게 떨어뜨려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87년 블랙 먼데이도 보시면은 하루에 22%가 폭락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물론 전체적인 모습이 지금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같지는 않은데, 이건 상승하다가 갑자기 반등 후에 보세요. 여기서 그냥 훅 깨버리죠. 이 저점을 대응할 시간이 별로 안, 물론 여기 살짝 깬 다음에 떨어지긴 했는데, 이렇게 훅 가버리는 경우, 이 하루에 22%가 폭락합니다. 단 이러려면은 전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개인들이 계속, 개인의 어떤 월가를 제외한 다른 기관들이 나스닥을 계속 폭주하고 있을 경우, 그러니까 개인들이 계속 폭주하고 있을 때는 방향 전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요번에 랠리가, 이걸 뭐 배엄맞게 랠리 정도까지 봐야 되는지 그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176일선을 설정했는데, 이 라인은 나스닥이 일봉입니다. 제가 이제 장기 추세는 보여드렸는데 일봉상에 지금 떨어지는 추세선입니다. 제가 여기 딱 맞게끔 설정을 한 선인데 그게 깼죠. 요것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121선은 가까스로 지켜냈는데 지금 61선인가요? 61선은 깨졌고 121선은 가까스로 지켜내긴 했습니다만은 61선 이게 다 깨졌죠. 어떤 분들은 이걸 자꾸 의견의 변덕을 부린다고 하는데, 제 의미는 여기가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지점이고, 깨기 전에는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마인드를 보는 거고, 지금처럼 깼을 때는 조심하고 그냥 대응을 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 이평선적으로도 지난 나스닥의 하락 추세를 여기에 맞췄을 경우에, 물론 또 여기까지 맞춰서 이렇게 하락 추세 잡으면 당연히 그건 당연히 아래죠. 당연히 이미 아래죠. 그렇게 잡으면. 지금 약간 요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실리콘 은행 때문에 우려가 많았는데 어저께 안심하는 샷이 나왔습니다. 어제 나스닥 선물 동향이 조금 이상합니다. 어제 아시아가 주로 상승을 한 이유는 나스닥 선물이 오전장에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이해되세요? 이러면 여러분 나스닥 인버스도 나스닥 선물 기반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랬다가 나스닥이 0.5%, 0.4몇 프로, 0.5%가량 상승 마감했지만 어떤 거예요? 어제 오전장에 비해서는
거의 1% 넘게 떨어진 거예요. 유럽은 또 하락을 마감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여기 21선 깨지는 여기서부터 인버스를 계속 늘려왔고, 요번에도 뭐 크게 늘리진 않았죠. 뭐 요 은행 사태가 했다고 해서 뭐 인버스 올인한 게 아니고 한 10% 정도를 이미 한 40%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미 이평선 깨질 때부터 늘려왔으니까. 그리고 요번 반등 전에는 이평선 회복하면서 인버스를 줄여왔었고요. 뭐 연초에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또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상방과 하방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인버스 위주로 가져갔었고요. 현재는 코스닥은 윗단에 있는데 코스닥 인버스를 추가로 늘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인버스 비중을 어느덧 60% 정도까지 의견을 오늘 오전에 드린 상태입니다. 물론 이런 지점에서 뚝 떨어지는지 아니면은 여기를 다시금 깨서 이렇게 이러다 한 요쯤에 좀 더 하락하다가 여기서 훅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도 굳이 한 번 더 반등을 만들어내서 넘는 것처럼 하다가 훅 가든지,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002 닷컴 버블 때랑 그 다음에 2008년 코스피 떨어질 때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느 때 뚝 떨어졌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어쨌든 제 느낌은 안 좋습니다. 오늘 느낌은 안 좋아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실리콘 은행 사태로 금리가 동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좋은 전망이 나오는데, 오히려 좋은 전망이 나와서 개인이 안심되면 또 뒤통수 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후에 121선마저 깨고 요번 주에 여기 이 근처 언저리에서 이렇게 계속 머물고 있다면은 이 라인을 훅 깨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훅 깨더라도 이게 개인을 털고 다시 큰 반등을 하기 위함이냐, 아니 원래의 자리로 가기 위함이냐라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 이번에 이 하단을 깨면은 9천 아래로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요? 뭐 반등을 뭐 9천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8천에서 해도 되는 거고, 뭐 굳이 지금 꼭 반등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죠?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은, 근데 지금 그 닷컴 버블에서도 한 4% 이상 급락했던 시기가 어디냐면은요, 여기 요런 지점, 여기도 반등을 하고 나서 떨어질 때 급락을 했죠. 그리고 아마도 지금은 한 두 번째 반등이니까 여기 언저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나오지 않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전저점을 긴 기간에서 깨는 요런 지점, 여기 보세요. 반등이 두 번 나오고 요런 지점에서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깰 때도 둘 다 5%가 넘습니다. 하루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의 며칠 새에 10%를 하면서 여기를 확 깨는 거죠. 이게 여기를 깼을 때 이때도 비슷했어요. 보시면은 이 전저점을 보세요. 여기를 깨는 하향 신호가 여기 나왔죠. 분명히 깼어요. 여기서 훅 가도 되는 자리예요. 깼으니까. 근데 다시 감아 올리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한 번 더 하죠. 똑같이 깼는데 여기서도 두 번 갈 수 있는데 다시 감아 올리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기도 한 두 번 내지는 요거까지 합치면 약간 애매하긴 한데 뭐 세 번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여기를 깰 때 약간 급락하면서 깼다. 그죠? 솔직히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아랫단에서 머물다가 고를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약간 120선 양대 120선 지지를 받는다면은 한 번 더 튀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모습이 이미 단기 빗기를 한 번, 두 번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1, 2가 쌍봉이죠. 단기 쌍봉하고 한 번 더 가는 척 하다가 떨어진 거라 네 번째가 남아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약간 미지수라서. 그죠? 요렇게 하고 떨어진 경우도 있죠. 요것도 요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진짜 어려운데, 물론 당연히 의외로 여기서 이렇게 잡다가 오히려 반등이 더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평선을 회복할 거고 저희는 인버스를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 인버스 굿버스 올인해라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장 초반에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건 맞출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불안한 지점을 조금 느끼고는 있다. 그래서 인버스를 60%나 가져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굿버스 단타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비중 조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